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노지 낚시에서 포인트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회유로에서 갈림이 길목을 딱 잡고 고기를 한번 붙들어 놓으니까 갈림이 대를 접고 나서도 고기가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저곳이 좋은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낚시가 안 될 만한 곳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뺏겨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오로지 포인트의 차이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지 낚시를 포인트로만 받아들이려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는 동일합니다. 낚싯대는 다이와 호철 15척, 원줄 08, 목줄 04, 바늘은 경량 극 야라즈 5호, 찌는 헤이지님 속구찌리 튜브톱입니다. 1.2mm, 11목 중에 7목 맞췄고요. 편남량은 4.2, 밥을 달면 5목 정도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톱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톱의 발색이 워낙 좋아서 흐린 날 맑은 날 상관없이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일단 다 붙이고 되돌림을 보면서 복원력을 이용해서 속구찌리를 구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1.2mm 튜브를 선택했고요. 수심은 2.2m 정도. 제가 자꾸 편납까지 수심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2m 정도로 보입니다. 노지 낚시 맨날 다닌다고 포인트 자리만 찾지 마세요. 물론 영향이 굉장히 큰 건 맞아요. 근데 옆에 둘이 앉아가지고 한 명은 잘 잡고 한 명은 못 잡아버리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포인트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갈림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곧불이이기도 하고 회유로이기도 해서 우리보다 좋은 조건인 건 맞아요. 근데 환님하고 저하고는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카메라는 앵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찌 포지션을 빨리 오랍니다. 그대로 보셔야 돼요. 내일 그 티어스 축제 네. 그게 다 모여가지고 소개도 하고 뭐 한다대요. 찌톱의 길이가 뭐 한 10, 한 3, 4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말한가.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야.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찌 하나 길이 정도 가면 10, 한 3, 4cm, 왼쪽으로 가면 또 한 10, 한 3, 4cm. 그 정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투척을 하면 제가 이번 투척과 다음 투척에서 찌의 저요.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는 뭐 보셔야 돼요. 하는 일이 그거라서 저는 그건 부끄럽더라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안 하던 분들은 오목에 어렵죠. 맞춰져 있던 찌가 되돌아 올라왔죠. 지금은 칠목 약간 넘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건드림이 살짝 나오는 정도가 되어 있어요. 건드림 나오죠. 저런 검은 눈금이 보였다 말았다 하는 것들을 건드림이라고 합니다. 고기가 밑에 와서 움직이면 지금 더 밀어 올리죠. 네, 저게 입질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밀어 올리면 바늘을 흡입하고 나서 야, 이것들 진짜 너무하네. 바늘 무게가 상쇄돼 버리면 저렇게 올라옵니다. 챔질 해보셔도 뭐 상관은 없죠. 하지만 지금 고기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와주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정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포지션에 투척을 해서 구사를 하고 있고요. 진짜 까칠하네.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 까칠하네. 아, 얘들 진짜. 건드림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이소 일단. 나도 내가 해가지고 잡아내고 말을 해야지. 지금 제가 찌를 밑으로 내렸죠. 왜 내렸냐 하면 지난 시간에 해보던 그 이또 일몰이 6시 20분이네. 스타일의 단차하고 같은 눈금으로 예, 예. 내려서 한쪽 바늘만 닿게 해서 건드림이 커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려고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밸런스 속꽃줄이는 두 바늘이 다 있고 단차 아닙니다. 속꽃줄이나 또 이토류의 단차도 네, 쉽니다. 한쪽 바늘만 다 있기 때문에 쉰다기보다 집에서 일하는 거지. 민감도가 훨씬 좋지요. 그래서 과연 고기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 이게 맞으면 참 허탈한데.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선은 투척 지점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작지만 채비가 흐르는 것들을 읽어내야 돼요. 갈림 사이성 좋대. 갈림 지금 일부러 대 빼고 다른 분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우리는 입도 안 되는데. 떡밥이 살짝 크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이목이 나오면 채비가 약간 뭐 문제가 있게 목내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수심이 급경사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지금 눈금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읽어야 되죠. 아, 떡밥이 조금 더 컸나? 내가 좀 더 뻗어 던지기를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어쨌든 저렇게 됐더라도 속꽃줄이는 되돌림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털어줬죠. 되돌림을 돕기 위해서. 혹시 채비 정렬에 문제가 있으면 되돌림이 빨리 나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밥을 살짝 조르 가볍게 사소리를 이렇게 톡 치듯이 해주면 되돌림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포지션 자체가 되돌림이 잘 안 나오는 형태예요. 미세하게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저런 것들이 건드림이에요. 하지만 방금의 투척은 뭔가가 지금 약간 꼬인 듯한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목줄이 이런 것도 있어요. 글루텐이기 때문에 한쪽 바늘의 글루텐이 옆에 있는 목줄과 붙어서 채비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투척을 할 때 완전 떨구어 넣기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지금 방금 아랫부분에 살짝 나왔는데요. 떡밥의 크기가 윗바늘은 살짝 커지고 밑에는 먹이용을 달았죠. 이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목내림 폭과 거의 균일하게 맞춰집니다. 아까 갈림 위에 안 돌아다니죠. 붙어. 우리 고기 잡으라고 일부러 일어서 준 거예요. 근데 속옷질이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내버린 저 자리에는 꼼짝도 안 하고 저러고 고기들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는 목내림 폭이 제대로 나왔죠. 5목, 4.5목. 형님 자리 나오는 거 한번 보기 한번 해보세요. 자, 채비는 옆으로 한 5cm 정도 더 갔죠. 저 말이 더 무섭지. 안 빠지겠지. 저 노란색 이제 낚시하러 내려왔네요. 찌 앞에서 노란색 옷 입고 말이야. 물속에 계속 어른어른하게. 그러면서 하루 종일 고기 잡고. 되돌림이 안 나오죠. 자, 채비를 내려서 민감도를 올려봤지만 되돌림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본래 포지션으로 금방 되돌립니다. 한 두어 번 체크만 해보고 되돌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잠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예. 활성이 올라가는 활성은 아니고 지금 문제는 오후가 되면서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까칠해졌어요. 이럴 때는요, 제일 기본적인 거 구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확신이 안 들잖아. 그래서 지금 뭐 고기만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주면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니까 잡아내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먹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내려갈 때 지금 고기의 반응이 있어요. (5.5모) 살짝 버티다가 내려가 줬죠. 건드림 나왔다가. 자, 그러면 지금 낚시하면서 제가 포지션이 다시 왼쪽으로 약간 왔죠. 이 포지션에서 반응이 좀 더 좋네. 그러면 이 포지션을 더 공략해야 돼요. 좌로 10cm, 우로 10cm, 뭐 전 10cm, 후 10cm 요렇게 점을 찍듯이 탁탁탁 좌표를 찍어서 조금 반응이 더 좋은 자리가 보이면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리 아니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찌가 바람에 의해서 위에 찌가 움직여서 밀려 흐를 때도 있고 아니면 위에는 멀쩡한데 속대류가 흐를 때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위에 찌의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밑에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되돌림 나오죠. 요런 되돌림이 나와줘야 반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이게 안 나왔잖아요. 왼쪽으로 10cm 오니까 되돌림이 나오죠. 이런 되돌림이 나와주고 건드림이 나오면 여기를 더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질이 나와요. 찍었죠. 우와, 힘쓰는 거. 입질폭 크지 않아요. 힘은 다시 힘을 쓰냐. 진짜 힘 좋아요. 이야, 역시 기본에 충실함 돼. 그냥 밸런스 속구줄이를 하는 게 나은 와, 거예요. 수심이 얕으니까 달려버리네. 별로 안 커요. 아홉치. 뜬구름 잡듯이 네, 낙하 중에 오히려. 뭐 어떻게 한 마리 얻어 걸리면 잡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공략해야 돼요. 네, 밥이 딱 풀리고 딱 한 움큼 땅 때리네. 와, 역시 속꽃질이 되돌림 입질은 진짜 튜브톱은 짱이야. 정말 매력적이죠. 저는 저 속구줄이에서 되돌림 중에 한 마디 딱 찍는 게 너무 좋아요. 우와, 입질이 진짜 갈림은 튜브톱이다 보니까 입질이 크지는 않고요. 이러니까 아까 목줄 나갔지. 네, 목줄이 바로 터지더라고요. 힘이 저 정도 좋아요, 저기가. 나는 그냥 양글루텐 밸런스 속꽃줄이고 떡밥 풀림을 살렸어요. 최대한 찔러 넣고 있죠, 수분을 지금. 약간 주고. 네. 이게 그 풀림이 없어지잖아요, 양글루텐이 금방. 그래서 수분을 좀 주고 일부러 살리고 밥은 찔러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빠지면 되돌림이 나오게. 저 아저씨 동네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까칠하기 때문에 살살살살 하면서 먹어. 와서 덥석 이렇게 안 먹거든. 그렇죠. 고기는 있는데 안 지금 덤빈다고. 보세요. 제가 아랫바늘에 모르죠. 이게 한 마리 이렇게 부닥닥 끓여버리면 다 빠지겠지. 아랫바늘에 알파경 넣어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바늘 다 어감경을 넣었어요. 와, 힘 진짜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여기 갖다 놔야 깜짝 놀라겠네. 입질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입질 폭이 안 크네. 위에는 고기가 집어가 튜브톱이라서 잔뜩 돼서 그렇긴 줄을 하지만 서지만 저거 한 놈급 딱 찍네. 여기는 저기 모이지 않은 낱마리들이 들락거리면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어를 막 시키면 올까? 집어를 상당히 시켰는데도 안 온다면 여기는 그게 안 일단 먹히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자리인 거죠. 물론 뭐 저리로 이사 가면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낚시법은 관리터하고 흡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꽃줄이를 이렇게 따박따박 잡을 수 있는 무지막지하네 진짜. 기회가 저수지에서 잘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집중해서 해보는 거예요. 환님도 제 옆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안 찍네. 긴 척을 빼고 저하고 조건을 맞추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걸 경험했는데 환님이 이거를 공략해서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죠. 한 마리 잡으면 이 상황에서는 고기가 빠지는 게 쫙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시 치과 제끼고 낚시였구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끌어올려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거. 그게 딱 있네. 그 메커니즘이 있네. 적당한 시간 되면 빼야 되고. 제가 알기로 환님은 옆에서 바닥에 붙여도 봤다가 띄워도 봤다가 막 이랬던 걸로 같은데 추위가 싹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애가 한 운동을 가지를 딱 시켜주네. 확실하게 공략해야 돼요. 이게 대가 부드러워 놓으니까 지 마음대로 째보네. 고기가 항상 상주하는가 봐요. 그냥. 저기는 상주해요. 근데요, 저 자리 고기 잘 나오는 것 같죠? 됩니다, 주한 씨. 무조건 됩니다. 다른 분이 저기 앉으면 저렇게 안 나와요. 저도요. 예. 다른 분이 마리는 잡는 거 확실하게 봤거든. 갈림이 잘 잡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모를 때가 문제지. 이거는 고기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나오면 저 자리를 또 공략하는 거예요. 10cm, 20cm 반경 안에를. 지금 보세요. 제가 똑같은 자리에 계속 넣고 있잖아요.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가 아니고 건드림, 되돌림, 쿡 했죠. 방금 짧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구사할까를 더 신경 써야 돼요. 정확하게 구사하면 고기만 오면 어떻게든 반응을 읽고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잡아낼 궁리만 하면 옆에 있는데 안 먹거든. 고기는 들어왔거든. 정확도가 지금. 떨어져요.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죠. 야, 이것들 봐라. 저런 것들이 입질일 수도 있긴 해요. 깜빡깜빡 하는 게. 옆에 있는데 근데 민기적 거리네. 보통 노지에서의 입질은 크기에 작고 크고에 상관없이 확연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고기가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한 씨 그쪽에도 된다고. 고기가 와 있긴 하죠. 예. 근데 쉽게 먹지 않죠. 저 많이 잡은 사람은 감흥이 없잖아. 자, 약간 더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낙하 중에 건드림이 나왔죠. 그러면 저 자리도 해볼 만한 자리인 거죠. 건드림 빨리 나오죠. 더 좋으려면 입질이 딱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건드림이 좋죠. 방금 저것도 입질일 수 있어요. 꾹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튜브를 꽂은 이유는 짧지만 명확한 걸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런 건 그냥 둡니다. 비슷하다 싶으면 다 까봐라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은 까칠한 날이라. 뭔가 쉽게 이게 될 듯 될 듯 하는데 갈림이 안 나오죠. 아마 투척을 상당히 정교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좌우 있죠, 좌우. 그거를. 저봐. 지금도 계속 잡아내고 있어요, 갈림은. 착지하는 즈음에는 쫓아 내려오는데 착지가 되고 나서는 반응이 약하잖아요. 물론 저기서 착지하는 즈음을 노리겠다고 덤빌 수는 있어요. 오아세 속고를 하거나. 하지만 이럴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해서 한 마리라도 잡아보자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다, 임팩트 있어. 정확하게 구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고기들이 반응 보여주길 기다리는 거죠. 속고로 잡으니까 맛이 좋네. 뭐 눈앞에서 저렇게 많이 잡아대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딱딱 걸어내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맛이 있잖아, 이게. 여기 쫓아 내려오죠, 분명히. 지금 위에는 고기가 있어요. 뭐 잡은지 뭔지 모르겠지, 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바닥에 붙으면 별론 거예요. 근데 위에서도 막 쫓아내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약해요, 모든 반응들이. 이번에는 목내림 폭이 적게 나왔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고기의 양으로는 뭐 연타르가 나오거나 뭐 계속 입질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몇 번을 던져야 한 번의 반응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목내림 폭이 좀 부족하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고 던지자마자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제가 사소리를 주는 거는 여기서 건드림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사소리를 주고 나서 찌가 잠기죠. 그러면서 쓱 끌고 들어가죠. 근데 지금 뭔가 조금 안 맞죠. 제가 채비를 넣는 자리에 최대한 정확하게. 뭔가가 있어서 네. 눈금이 다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밥은 풀림을 분명히 살리고 똑바로 넣었는데.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면 밥은 센터만 맞으면 귀를 꼭 안 눌러줘도 돼요. 속고는 찔러 넣기 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적당한 시간에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직전에 투척해서 목내림 폭을 못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쯔라시를 우아바리 톤톤에서 마이너스 1 정도를 줬어요. 목내림 폭을 내야 되거든 지금. 그래야 되돌림 폭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내림 폭이 안 나와요. 떡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잡어가 살짝 붙었을 수도 있고.
떡밥 유지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열어주다 보니까.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돌림 빨리 나오죠. 밥을 한껏 열어준 거예요. 지금 정도면 아랫바늘이 바늘은 바닥에 닿았죠. 완전히 둘 다. 목내림 폭이 줄어들고 풀림은 빨라지고. 좀 전에는 이거보다 목내림 폭이 컸고 풀림도 느렸죠. 풀림을 살리면 반응이 더 좋아질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집어를 더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집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고기보다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 내 주변에 있는 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집어발이 먹히면 고기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집어발이 안 먹힌다 그러면 모여있는 고기만 가지고 놀아야 되면 집어 과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밥을 안 먹고 옆에 것만 먹겠죠. 지금 채비가 약간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요, 채비가 오른쪽으로 들어갔단 말은 집어를 해놓은 탄착군에서 살짝 벗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찌는 밀려났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근데 고기는 걸려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포컷이다. 아이고 야야야야야. 얘 왜 이 밑으로 들어가노? 고기가 잡히긴 잡혔죠. 입질 나왔거든요. 근데 본 자리는 흩어진 밥 먹느라고 고기가 있는 바늘에서 데가 못 거리가 잡고 더 멀어요. 근데 약간 옆으로 가니까 거기는 밥의 밀도가 였잖아요. 거기는 본밥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집어발이 안 먹는단 앞에서 말이에요. 선수가 지금 잡으니까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갈림이 고기가 저렇게 많이 있다고 저 고기를 가져와야지 해서 세게 넣으면 집어가 돼서 고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쟤네들은 저기서 안 움직여 버리니까 나는 몇 마리 더 잡으면 합격해 줄까요? 계속 넣으면 제가 집어 과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약간 한 세 옆으로 마리 더 잡아야 빼니까 합격이 싶은데. 먹는다는 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중앙에서부터 화면 오른쪽 끝에 요 사이에서 공략을 해야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몇십 마리 잡아놓고 적한다. 입질 아이다. 보세요. 지금 고기 떡밥이 계속 들어간 사이즈 자리보다 얼마나 하게 들어갑니까? 약간 옆에가 반응이 빠르죠. 그는 집어 과다. 더 웃기죠. 밑에는 이 정도, 요 위에는 좀 예, 예. 대신 부드럽게. 부드러운데 만져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수분이 있어서 부드러워야 돼. 지금은 저기 갈림이 얼마나 많이 잡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아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눈앞에서 계속 움직이죠. 갈림이. 그래서 저게 자꾸 보이는데 저걸 의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채비를 정중앙에서 이거 쫓아 내려왔어요. 저쪽 반응이 확실히 중심에서 오른쪽이 확실히 반응이 좋은데 저렇게 내려오면서도 딱 먹어주진 않죠.
뭐 저기서 더 가벼운 떡밥을 해서 초이길이를 하면 되긴 될 텐데요. 일단 저는 속고를 가지고 튜브톱을 활용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밸런스 속구질이 튜브톱으로 낚시를 해볼 것을 추천을 합니다. 공부에는 제일 좋습니다. 좀 하다가 이걸로 바꾸고 저걸 바꾸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도전해 보세요. 고프로 가셨네. 하루 종일 고기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앉아 있으니까 고프로는 알아서 가시고. 건드림이 참 좋은데요. 위치는 똑같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건드림이 커져야 입질로 이어지거든요. 지금도 작아요, 너무. 방금은 사소이입니다. 찌가 이렇게 살짝 잠기는데 제 옷소리가 나면 그건 사소이예요. 사소이에서 반응이 살아나지 않으면 바로 빼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이가? 갈림 또 걸었어. 내일 참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낚시는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면 나중에 빨리 실증나고 흥미를 잃어요. 적당히 목마르게 해야지. 착지 직전 직후의 반응이 제일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내뜰채를 그 갖다 놔까야. 우와, 저걸 크다. 사진. 줌 해가지고. 고기 사이즈 좋습니다. 30 훌쩍 넘기는 사이즈. 일단은 투척을 했는데 되돌림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별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이스. 12시 쪽이면 쪽일수록 되돌림이 원활하잖아요. 고기 좀 보이죠? 흔들흔들. 잘 또 꺼낸다, 뜰채도 없이. 30 넘는 고기도 뜰채 없이 잘 꺼내요. 내일이한테 대가이라고 이야기해라. 다시 오른쪽으로 옮겼죠. 이쪽이 반응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척으로 낚시를 하면서 보세요. 지금 내려가면서 반응이 당장 다르죠. 저렇게 반응이 나오고 채비는 흐르지 않고 채비 정렬도 돼서 텐션이 살아있고 이러면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반응이 약하니까 저 자리를 계속 넣으면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대류에 따라 포지션 또 바뀌네.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한 자리에 넣는다고 넣어도 물속에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되돌림 잘 안 나와요, 아까보다. 고기가 더 반응 보여야 되는데, 그죠? 되돌림이 안 나온다 빼야 돼요. 풀림이 죽었네, 풀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밥 던져 놓고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건드리면 안 나와요 떡밥에 아직. 음, 풀림 최대한 살리고. 주한 씨는 풀림을 일단 더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내가 이 떡밥이 되돌림이 나오게 만들어서 넣는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기가 집어가 돼서 떡밥의 풀림을 더 빠르게 만든다 하는 게 두 개가 합쳐져야 고기가 달리거든요.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옆으로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럼 몽데니 폭이 적어져요. 수심이 얕은 거라. 아니면 밑에 뭐가 장애물이 있거나. 불과 20cm 차이인데 저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나 저기 중에 어디가 반응이 좋을까를 보면 되는데 그게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명확치 않아요. 이게 별론 거죠. 이게 또 반응이 건드림이 아까처럼 나와줘야 되는데 밥이 몇 번 들어가면서 오히려 건드림이 약해지고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속고에서는 투척하고 채비 정렬이 잘 된 상태에서 목내림 폭이 제대로 나오느냐, 되돌림이 잘 나와주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조건을 만들어 가면 돼요. 목내림 폭이 잘 나오게, 되돌림이 잘 나오게. 사실 속고줄이는 같은 자리 넣는 게 기본이죠. 근데 대류에 따라서 포지션이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그걸 물 위에 떠 있는 찌만 보고는 판단 못 해요. 그래서 수시로 좌 10cm, 우 10cm 이렇게 이제 전후도 마찬가지고 좌표를 찍어 보면서 목내림이 제대로 나오고 되돌림이 예쁘게 나오는 곳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바닥 지형만이 아니고요. 물고기에 모여드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제 방은 포기를 못 하겠네. 까칠하게 가. 아이고. 혹시 낚시하다가 중간에 투척했는데 뭐 떡밥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바로 회수하세요. 그거는 넣어봐야 해방만 되니까 한 번을 던져도 제대로 던지고 과정도 제대로 밟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투척 지점은 계속 절해야 돼요. 뭐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G톱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닥에 바운딩 되고 목내림 폭. 여기가 목내림 폭이 제일 확실하게 잘 나와주죠. 왼쪽으로 갈수록 약간 얕아지면서 목내림 폭이 안 맞아요. 자, 방금 꼭 했어요. 저런 반응들을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되돌림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되돌림이 조금 느려요. 요거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나와주는 정도가 좋거든요. 물고기가 되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손으로 되돌려야 되니까 떡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하는 게 좋죠. 이번엔 되돌림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올라온다. 찍었다.
저 놓쳤죠. 와, 그거 찍었구나. 진짜 미치겠네. 보세요. 아이고. 되돌림이라는 거 자체가 사소리 주려고 대 이름 이런데 쿡 찍었어. 제가 저런 거 안 놓치는데 저건 분명히 고기였는데. 선생님이 다 그쪽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드립이 안 써. 항상 되돌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붙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저 한 번의 나는 세 발에 입질이면 놓치는 피고. 거예요. 또 걸었네. 저래 뜯어 말리는데. 저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나온 거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거죠. 쿡. 보세요. 요쪽에서 약간 고기들이 반응 좀 보이다가 이제 데카이는 아니지만. 옆으로 약간 더 가면 또 반응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야, 다 노려야 돼. 윗바늘이다. 이쁘네 붕어. 아이고, 큰 고기는 아니더라도 가거라. 지금 아 얘들 제가 실질적이네. 구사하는 반경 안에 들어오는 고기들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거죠. 해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환님은 지금 속이 탑니다. 해질 때까지 열심히. 저는 지금 밥의 풀림이 나빠져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몇 번 계속 밥을 던졌는데 거기서 반응이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가운데로 한번 옮겼죠. 거기가 오히려 새롭게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 훨씬 또 고기들한테 어필을 하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업들도 다 필요합니다. 풀림 있게 느리게. 예. 어필을 해야 되니까 낙하 속도도 좀 느리게 구사를 하죠. 저도 지금 낙하 중에 막반 바닥에 딱 붙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움직일 때 입질이라는 게 낙하 중에 지금 방금 잡았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되돌림 중에 아까 찍었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끼가 안 안 돼요. 돌아서 못 잡았다기보다 못 읽어서 못 잡았다. 고기도 잘 안 들어오죠, 지금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옆에 있으면 덜 쳐다볼 텐데요. 앞에서 계속 저러니까 진짜 이게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훌륭합니다. 환님은 아까 우연히 잡은 한 마리가 전부였고요. 예, 예. 예, 예, 예. 많이 잡으신 분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접고 가라고. 저는 어쨌든 10번 던져서 한 마리 나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네. 그봐 온다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어. 자, 주한 씨도 고기가 들어왔어요. 내 말, 내 입질. 말이 맞죠? 반응이 좀 더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갈리는 거라.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지금 제 떡밥을 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오븐 글루텐 쓸 때마다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만지게 되는데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밥 딸 때 조금 불편한 거를 참아야 돼요. 생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우울했지. 바람 쐬, 밥 줘, 고기 줘. 지난번에 제가 갈림 아니지. 환님이 제가 앉은 자리 조금 옆에서 엄청 잡을 때 저는 저쪽 구석에서 갈림하고 둘이서 점 찍었거든. 고기 붙들리니까 안 움직이니까. 알짜배기다, 알짜배기야 여기. 그죠?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애들이 커지면 저렇게 맞춰져 버리면 그런 걸 없지만 그 지금 우리처럼 이러면 이 사이즈 애들만 돼도 까다롭거든요. 가천지도 마찬가지고. 예. 고기가 확 붙으면 그때부터는 쉽지만 지금처럼 저랑 환님한테처럼 붙으면 굉장히 어려운 낚시인데 재밌는 낚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 싶지만 이 환경에서 연습해 보는 게 큰 고기들 대응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고기 붙었다 하고 막 쏟아질 때 잡는 거 말고 이렇게 낱마리로 따박따박 들어올 때 잡아내는 공부가 실제로 찌가 우리가 쓸만합니까? 경험하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찌가 좋아서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 찌가 좋아서 많이 잡았어. 감도가 좋지요. 제가 갈림에게 공작으로 된 무크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적응을 잘해서 잘 잡으시네. 감도는 좋죠. 다행이다. 저는 제가 지금 입질을 처음 써보는데 헤이지님 낚시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익숙해요, 찌가. 찌가만 되면 자주 만나면 좋은데. 그러게요. 자, 채비는 일단 보이시죠? 메인 포지션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대로. 자, 바닥 찍기 전에 한번 살짝 바운딩 되는 거 물차 보고. 없다는 게 되게 큽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쌈술을 하던가 제껴든가 그거밖에 없어. 자, 쌈술을 이 건드림. 되돌림이죠. 붕어죠. 방금 꼭 했죠. 이 찌가 저런 건드림들을 잘 읽어줘요. 사소히. 이 재미로 속고하는 거죠. 이게 반농금이 싹 올라오다가 땅 때리는 거를 공략하는 재미죠. 활성이 좋아지면 찌가 소란스러워지지만 요럴 때 속고줄이가 진짜 재밌어요. 이제 또 한 마리 잡았으면 상황을 또 만들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낙하 중에 따라 내려온 애들 아니면 공략하기 어렵거든요. 기다리면 뭐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낙하 중에 따라온 애가 그 어느 포지션에서 딱 때릴 때가 있어요. 그걸 노려야 돼. 아까도 자꾸 낚아주는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면서 그 다음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풀림을 살린 채로 하다 보면 그게 땅 때려요. 언제까지는 온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단계적으로 해. 갑자기 모여가 우르르 먹고 이게 아니에요. 환님은 8분 응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까다롭다 하는 거. 저랑 환님은 지금 거의 동일한 우르르 조건이잖아요. 몰려들면 좋잖아요. 저 조건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느냐가 공부죠. 그래도
완전 정통 속구찌리로 잡아서 기분은 좋네. 이 되돌림이 조금만 더 빠르면 훨씬 고기들한테 반응을 많이 유도해 낼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떡밥을 만진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밥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생각보다 사소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해보면. 뭐 이제 지금 올라오지. 이럴 때 입질이 딱 들어오는 형태가 많으니까 저렇게 되돌림, 지금 보세요. 틀림없죠. 이 밥은 풀림을 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딸 때 보면 거의 안 만지고 넣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실제로 풀림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푸석푸석한 상태로 깔끔하게 두고 낚시를 해야 될 줄은 몰랐네. 밥 달기 할 때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오븐 글루텐 사용하실 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풀림이 약간 적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집어력도 좋고 지금 바로 바운딩 되면서 건드림, 아까보다 건드림 더 크죠. 야, 목줄하게 안 되자 이거 너무한 거. 입질. 아이고, 말 걸지 마이소. 근데 지금 방금 이런 것들은 타격이 있어요. 아니 진짜 하나도 안 터뜨렸어요? 슬쩍 걸었다 또 빠졌거든.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흩어져요. 방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그래 하는 거 보이. 갈림이 참 많이 잡기도 했는데요. 30 전후의 고기들을 뜰채도 없이 편안하게 다 띄우는 거 한 커도 안 마리 되네. 없이 했어요. 자, 밥이 지금 크면 그 사이즈가 먹는 사이즈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 버리네. 와, 진짜 웃긴다. 시간은 거의 우리도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없어요. 약간 지금 드는 거 있죠, 사소히. 이걸로 사이즈를 탁 줄이니까 되돌림 나오면서 땅 때리는. 갈림 앞에서 이탈한 낱마리들이 와서 이제 반응해 주는 정도일 텐데요. 좀 앞에 거 띄운 게 좀 아까웠어요. 그게 슬쩍 걸렸다 빠지면서 고기를 흩어버리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되돌림이 지금쯤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방금도 약간 아쉬웠어요. 조금 건드림 나오죠. 이런 건드림이 입질로 이어질 수 있는 건드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둬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반응이 더 살아나면 그대로 두고 다시 반응이 뚝 끊어지면 살짝 더 만져줘야 돼요. 대를 대를 살짝 들어주니까 바로 반응이 올 정도로 지금 감도가 좋은 상태거든요. 이럴 때 속구줄이는요 진짜 정성 다 해야 돼요. 확실히 되돌림이 안 좋죠. 그럼 이 사소이 한 번으로 채비 정렬과 되돌림을 조금만 더 유발해 주고 다시 한번 반응을 보고 민기적거렸어요 방금. 네. 얼른 한 번 더 좌우를 넣어야죠. 찾아보셔야 돼.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물속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모아놓은 자리하고 찌하고 위치가 계속 어긋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승리의 장군은 이제 짐을 싣고 갑니다. 요렇게 몇 번 딱 하다 보면 입질 딱 나오거든. 실컷 잡고 가시고. 지금 영상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시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씩 건드림들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갈림이 채비를 뺀 것과 동시에 이쪽은 약간의 그 건드림은 조금 더 살아났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랑 여기랑 제법 멀어서 그 고기가 순식간에 이리로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제자리도 조금 살아난 건 맞아요. 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다 왔는데. 다시 한 마리를 더 잡을 수 있는 포지션까지 왔거든요. 한 번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진짜 겨울 낚시를 하네. 5번, 10번을 던져서 그 조합을 맞춰서 한 번을 잡아내려면 이 5번에서 10번이 집중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딱 왔어요. 1리터 스타일. 찍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 더 근데 있으면 더 잡겠구만. 헛방도 나고 어. 하는 데까지 해보이소. 사실 저는 몇 마리 잡으니까 일단은 내가 깔끔한 성격 봐라. 수건 딱. 답답했던 것들 풀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환님이 못 잡았기 때문에 채비를 접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15촉으로 바꾸고 나서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필요한 건데 거기 막혀 있는 거죠. 얼른 가보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가세요. 가세요. 네,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우리는 집에 갈 자격이 없다, 아직. 건드림 바로 나오죠. 미세한 건드림이 있거든요. 예. 저렇게 있는데도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죠. 저 정도 움직임이면 뭐 챔질 한번 해봤어도 좋을 만한 건데 사실은 뭐 하면 몽골림 나오겠죠. 난 다시 12시. 입질은 참 인색해. 아, 안 먹고 민기적거리네. 지금 이 카메라 앵글에서 살짝 벗어나야 반응이 커지는 자리예요. 근데 예전에 던지던 자리로 살짝 이때는 돌려놓았거든. 템포를 끌어올려 버려야 돼. 가볍게 해서 근데 반응이 저쪽은 약해요. 사이즈 작고 가볍게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던져서 저도 지금 낙하 중에만 반응이 좋고 아까는 되돌림 중에 반응도 괜찮았는데 한번 던져서 반응이 빨리 안 오면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집어가 부족한 건지 집어가 과한 건지 포지션을 벗어난 건지 먹이를 깊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읽어가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 빨리 움직이면 낙하 중에 반응이고요. 풀림을 좀 줄였더니, 풀림을 살렸더니 목내림 폭이 줄었죠. 그리고 건드림은 약하게 나와요. 보통은 활성이 받쳐주면 저 정도에서는 땅 찍어요. 근데 저렇게 건드리면서도 입질로 빨리 안 이어지는 거예요. 저런 건 입질이 아니거든요.
입질은 폭에 상관없이 강단이 있습니다. 더구나 튜브면 더 하죠. 사소이 요렇게 주는 사소이가 속고에서는 더 위력적입니다. 그냥 살짝 당겼다 놓는 거는 안 움직입니다. 고기가 조금만 더 흥미가 있거나 집어가 됐으면 방금도 꿍 했어요. 가볍게. 반응이 훨씬 좋을 텐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약해요. 한 마리만 더 잡자. 뭔가 아쉬운.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한 번만 더 걸면 되니까. 투척은 다시 반응이 좋았던 약간 오른편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G가 영상에 안 나오면 살짝 오른편으로 이동한 걸 보시면 돼요. 반응이 떨어지면 수분을 늘리세요. 예. 앵글도 옮겨야 되는데. 걸었다 빠졌죠. 예, 수분을 딱 늘리니까 바로 딱. 이게 공식이거든. 근데 지금 이 이게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면 고기가 와서 풀어줄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수분을 내가 딱 말해놓고 했는데 저렇게 한번 팅 하면 고기 다 빠집니다. 지금은. 금방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이길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세길이가 아니고 조금 그렇죠. 어깨죠. 띄웠어요 바닥에서? 네, 살짝 떼. 아, 주한 씨는 그 낙하 중에 들어오는 반응들이 크니까 그걸 공략해 보려고 살짝 띄웠어요. 저는 그 반응이 오지만 바닥에 붙여서 공략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겨울 낚시 전형이거든요. 참 어렵죠. 근데 지금 저 자리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나오는데 단순해 보여도. 그 입질이 안 나와요. 저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찌 한 개 정도 더 가야 지금 반응이 살거든요. 아까보다 오른쪽으로, 또 아까보다 오른쪽으로. 지금 메커니즘에 따라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되돌림이 더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죠. 이제 나오고. 근데 템포가 저러면 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꾸 반응이 살아있는 떡밥이요. 오른쪽으로 가요. 부드러운 밥이라도 내부의 압력이 높으면 쓸모가 없어. 내부가 푸석해야 돼. 내부가 입자감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내려가면서 이게 화화화 풀리니까 붕어들 반응이 좋아지. 지금도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반응이 좋은 쪽을 찾아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자리만 계속 넣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찌 한 개, 찌 반 개, 찌톱 한 개, 찌톱 반 개만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제가 고기를 알아서 다 띄우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여기는 걸면 철커덕 왜 철커덕인데. 이러냐. 그리고 여기 다 떡붕어들은 쫓고 앉았다. 바늘털이도 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꺼내도 막 텁니다, 떡붕어가. 에이그. 제가 고기를 쫓은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경험도 좀 많이 해보면 좀 그렇죠. 진짜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게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엄청 좋은 공부예요. 진짜 그러네요. 예. 지금 터치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보따리 싸서 고기 잘 나온 대로 그리고 옮기면 되돌림이 안 나오잖아요. 낚시는 그럴 때 쉽죠. 있죠. 네. 그러면 대를 들고 싹 밀어줘. 한 둥급씩. 그러면 올라오죠. 지금은 저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아. 대소리까지 안 보고 있어요. 이런 땅 때려요. 이거 속고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당겨져 있던 게 풀리잖아요. 풀리면서 되돌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땅 때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죠. 공부가 많이 땅 되죠. 일몰 때까지 합시다. 15분. 15분을 더 진행해 봤는데요. 찌가 문제가 아니고 떡밥도 안 보이겠다.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포지션이 벗어나니까 계속 이게 고기가 압축해서 모이는 느낌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찌도 이제 잘 안 보이고요. 환님은 결국에는 그 뒤로는 꽝을 쳤어요. 고기를 못 잡고 건드림까지 만들어냈는데 입질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낚시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짐 싸서 포인트 좋다는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동할 수 없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이동할 수 없을 때는 보따리 싸서 집에 갑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 공략해서 한 마리를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이면 낚시는 발전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낚시는 공부를 해서 발전시키는 게 많죠. 실력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낚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상황만 찾아서 낚시를 할 게 아니고 지금처럼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략을 해봐야 미세한 차이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낚시는 어렵지만 굉장히 유익했죠. 지금 이런 되돌림에서 입질이 보통 나옵니다. 저런 걸 주목해서 봐야죠. 아, 이 건드림이 나오는 입질을 아니었네. 네. 여러분들도 낚시할 때 내가 보기에 낚시하기 쉬운 자리나 환경만 찾아다니지 말고 상황이 조금 까칠한데 그걸 풀어갈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낚시가 발전을 합니다. 다음 출조에서 저는 고기를 많이 잡아요. 잡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심심한 낚시가 되죠.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공략해 보는 게 진짜 묘미인데, 이 낚시를 잘하려면 그런 묘미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뭐 이제 지켜봐야, 뭐 사소히 주고 해봐야 반응은 별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장갑을 벗고 정리를 합니다. 네, 오늘 완성. 영상은 완성도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제에서 걸렸다. 떡밥을 풀림을 조금 더 살린 오븐 글루텐이 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풀림을 조금 더 살린 상태로 블렌딩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는 투척 좌표가 약간씩 흐르는 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 좌표를 직접 공략해 주는 게 더 빨랐고요. 그래도 몇 마리 잡았네. 그러면서도 입자가 과도하게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아 보이는 이거는 포지션에서도 예, 제대로 이게 공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